네, 안녕하세요. 노코드 앤드입니다.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작성하기.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고객 타입 설정하기. 두 번째, 정의서 작성하기. 세 번째, 구분별 작성 방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타입 설정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없어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근데 그 정보 제공하는 페이지에 회사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어떤 자료를 회원한테만 제공한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회원 체계가 생기죠. 그럴 때는 하나의 고객 회원 체계가 하나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오픈마켓일 경우에는 회원 체계가 두 개로 늘어나죠. 셀러와 바이어.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도 이런 음식점과 고객, 그래서 두 가지. 타링 같은 서비스도 타링의 튜터,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닝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학생들이 있는데 결제는 이제 학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그 다음 선생님, 이런 형태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각 서비스에 맞는 고객 타입들이 있는데 그 고객 타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들이죠. 우선은 예시로 가장 쉬운 게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타링 같은 서비스다 보니까 고객 타입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와 판매자로 구분된다라고 우선 좀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이해가 쉬운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메인 타겟 정의서 샘플을 만들 때 유튜브로도 만들어 보고 클래스 101으로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봤는데 업계가 다르시거나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들 써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샘플 양식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네,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직접 이제 양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배달의 민족 소비자, 유저 A, 그 다음에 유저 B는 배달 음식점. 예, 소비자는 고객 타입은 주문 고객. 그 다음 메인 타겟 추정 연령은 20세에서 25세. 타겟의 약 30%에서 70%를 차지하는 특정 연령. 그들의 그 타겟 라이프의 특징은 대학생 자취생,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소비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모바일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스마트폰 유저. 그리고 기존 시장 서비스의 문제점. 전단지 받은 음식점 전화번호만 알아서 매일 같은 배달 음식점만 이용하고 있다. 유명한 맛집의 음식은 방문해야만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다 해결된 문제들인데 예전에 이 문제들이 다 있었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전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주문 전화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식당에 혼자 방문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렵다. 1인분만 배달해주는 음식점이 많지 않아 1인 가구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잘 모르는 동네에서 주문할 경우 프랜차이즈 음식점만 검색해서 찾아볼 가능성만 존재한다. 그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무 함축했을 때 이 서비스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정도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해외에선 유저 스토리라고 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목표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복합적인 고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양식을 활용해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꼭 5개, 6개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명쾌하게 메인 타겟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용도로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원하는 서비스 경험. 우리 동네 배달 음식점을 한눈에 보고 싶다. 전단지로 받은 음식점이 아닌 새로운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싶다. 주문과 결제는 번거롭지 않고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 동네 맛집 또는 매일 이용하는 똑같은 음식점이 아닌 새로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다.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인 거죠. 원하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더 나아가서 음식점에서 잊지 않고 반영했으면 한다. 그런데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한 줄로 정리했을 때 타겟의 최종 목표는 편리하고 신속한 주문 결제로 다양한 배달 음식을 받아보고 싶다. 이게 타겟의 최종 목표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주요 유형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다. 연령층이 높다고 그러면은 뭐 이제 스마트폰 말고 PC라든지 또 오피스에서 일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라고 하면 또 PC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더욱더 최적화된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면대면 대화에 어려움을 느껴 모든 의사소통을 기계로 처리하고자 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다. 예, 심하게는 전화 공포증이죠. 지금은 확실하게 전화 공포증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젊은 층은 좀 전화 공포증이 있다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듯이 이 서비스의 타겟은 메인 타겟은 20세에서 25세까지고 나머지 서브 타겟도 쓸 수는 있지만 이들한테 집중해서 만들었을 때 나머지는 같이 후킹되는 형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서브 타겟까지 다 쓸 수 있는 걸로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도 늘어나고요. 서비스의 컬러도 컨셉도 되게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퇴색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메인 타겟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앱카드,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 결제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이용 SNS는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이 익숙하다. 연령층이 높으면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접근 채널 자체가 밴드라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메인 타깃 유저의 예상 검색 키워드, 배달, 배달앱, 동네 맛집, 배달 음식, 맛집 후기, 배달 후기, 뭐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추정되는 것들, 그다음 유사 경쟁 서비스, 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 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 저희가 앱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이 내용들로 이제 자사 서비스에서 바꾸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앱 기획할 때만 쓰는 용도로 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SNS 마케팅을 할 때 또 함께 쓰여질 수 있어요. 우리 메인 타겟들한테 이런 메시지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거기서 후킹돼서 이제 유입이 되고 그 유저가 들어와서 이 서비스가 내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구나,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배달의 민족 이제 두 번째 유저 B는 배달 음식점. 메인 타겟 추정 연령은 35세에서 55세. 메인 타겟 라이프 특징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능숙한 세대와 능숙하지 않은 세대의 공존.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속에서 배달앱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음식점.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어하는 음식점. 그리고 그들의 기존 시장 서비스의 문제점은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어서 장사가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이 확연하게 구분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도 이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배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배달 가능한 음식은 치킨, 피자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반찬 혹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전의 문제예요. 그들이 이런 전단지를 돌려서 그 영업을 할 때 당시 때 얘기거든요. 그리고 홀로 가게를 운영할 경우 전화 주문을 받는 일이 벅찰 수 있다. 앱으로 주문 받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주문 시 요청사항이 복잡하다면 제대로 반영 못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말로, 구두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거죠. 막 여기저기 막 쓰게 되고요. 앱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을 배달 그 사장님 그 앱에서 확인을 갖다 텍스트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로스가 이제 줄어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 경험,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가게의 리뷰, 메뉴, 광고, 매출 현황을 체크하며 운영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들이 쌓이지 않았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지금 되게 잘 되는 가게가 있다고 하면 그 가게는 그 시대에는 잘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배달앱의 어떤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로 인해서 잘 되는 가게들이 많이 출현하기 시작했죠.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자신의 음식점이 노출되었으면 한다. 저렴한 광고비와 배달 수수료로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이 그 배달 음식점 사장님들의 타겟의 최종 목표는 가게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최소 비용으로 다수에게 광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단지로 광고했던 시절에서 이제 이런 전문 그 배달에 관련된 버티컬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배달의 민족이 출연하게 됐었죠. 이제 글로벌하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타겟 유저들이 어떤 기기를 주로 사용하나요? 타겟 유저들은 어떤 SNS를 주로 이용하나요? 뭐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새롭게 출연할 거고요. 또 예전에 이런 채널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채널 쪽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은 그 인스타를 좀 위주로 쓰는 것인지 마케팅할 때도 이 채널로 또 주력해서 메인 채널로 또 광고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노출도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메인 타겟 유저의 예상 검색 키워드. 직접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유추해서. 그러면 이제 관련 키워드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내시면 되는 것들이죠. 유사 경쟁 서비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 서비스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여기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관련한 앱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라든지 또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앱 서비스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서비스들을 토대로 뉴스 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들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어떤 비타민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후속 서비스라고 하면 그 서비스들의 어떤 일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리뷰들을 보면 다 페인 포인트들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 서비스는 이런 부분들을 더 날카롭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죠. 정리하며 내 서비스의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작성을 통해서 내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이해하고 설정해서 고객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자. 저희가 이제 피그마로 기획만 하게 되면 되게 피상적으로 벤치마킹을 그때그때 하면서 섹션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진행하기 이전에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구글 플레이의 뭐 어떤 리뷰를 확인해서 이 경쟁사 서비스 또 유사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 아이디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한두 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문서를 우리 팀 멤버들, 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 중심점을 갖고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계속 각 파트가
고도화를 해 나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첫 단계로 저희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앱 서비스 기획을 하실 때도 이 양식을 활용해서 기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실 수 있도록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